캘리포니아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 2주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5년 1월 7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되어 이튼, 허스트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약 2,500억 달러 한화 약 275조 원로 추정되며 이는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2,500명이 대피하였으며 15,00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화만은 아직도 LA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팰리세이즈 산불이 22%, 이튼 산불이 55%로 보고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90마일 약 145km의 바람이 관측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바람이 잦아들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와 보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재건을 위한 목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산불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나눔의 정신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대피소를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과 소방관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A 산불 속에서 발견된 작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방긴급관리청 FEMA의 재난구호 담당관 제니퍼 윌슨입니다. 25년간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재난 현장을 누볐지만 이번 LA 산불만큼 가슴 아픈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워싱턴 DC 본부에서 LA 산불 소식을 접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 인근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LA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산불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황 보고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윌슨 담당관님, LA 현장으로 즉시 출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이 시간당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LA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율은 평균 30%에 불과합니다. 현장 소방 책임자의 보고는 더욱 암담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는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82.8km를 태웠고 이튼 캐년 지역은 56.4km, 케네스 힐스는 43km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수많은 가정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113km의 강력한 돌풍이 불어와 불씨가 삽시간에 3-4km까지 번져나갔고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가장 큰 문제는 기상 조건입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극도의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소방 인력들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된 소방 인력은 약 3,000명. 하지만 산불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소방 장비들은 이런 대형 산불 앞에서 무력했고 야간 진화를 위한 특수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특징은 그 확산 속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불은 시속 10-20km로 번져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확산 속도 때문에 초기 대응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기상 상황입니다. 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간 비 소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온 상승과 습도 하락으로 인해 산불 진화의 최악의 조건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 82,000명의 주민들이 대피 중이며 12만 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로는 대피 차량들로 꽉 막혀 있어 구호 물자 운송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은 마치 재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멜 깁슨, 제프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과 같은 유명 스타들의 저택들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암울했습니다. 사망자가 20여 명을 넘어섰고 수십 명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약 2,500억 달러 한화 약 275조 원로 추정되며 이는 2022년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액인 약 1,129억 달러 한화 약 150조 원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환경 파괴의 규모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의 보고에 따르면 수천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떠돌고 있었고 100년이 넘은 삼나무 숲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 최소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기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며 긴급 건강 경보를 발령했고 인근 도시들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샌디에고, 센타바바라 등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실외 활동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이 향후 수개월간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의 산불 진화율이 각각 22%와 55%로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산불들로 인해 전체적인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피소에는 집을 잃은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했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노인들과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는 화장실도 부족했고 샤워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곳도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천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마스크도 없이 연기 속에서 힘겨운 밤을 보내야 했고 만성질환자들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미처 가져오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 사건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결국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발령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수문의 시간 교대로 진화 작업을 이어갔지만 산불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 LA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붉었습니다. 첫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선 피해 주민들의 아픈 사연들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이었어요. 손주들 사진부터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앨범까지 모든 게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니퍼 토마스 할머니는 말씀하시다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나온 것이라곤 지갑과 몇 벌의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정신없이 차에 탔는데 뒤돌아보니 우리 집 지붕으로 불길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불길에 휩싸인 그의 집이 찍혀 있었어요. 25년간 가꿔온 정원과 손수 지은 아이들의 나무집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보험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화재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보험사에서 통보가 왔어요. 더 이상 이 지역은 화재 보험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다른 보험사를 수소문해봤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라 윌리엄스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보험사들이 하나둘 이 지역의 화재 보험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 정부의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라는 최후의 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장 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갚아온 주택 대출금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집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니. 데이비드 패터슨 씨는 대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상황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던 분들의 상황이 더욱 절박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내년이면 은퇴할 예정이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로버트 앤더슨 씨는 쓰린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부인은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훔치고 계셨습니다. 대피소에는 젊은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피신 나온 이들은 아이들 앞에서 강한 척 해야 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피해 주민들을 위한 FEMA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윌슨 담당관님,
이 지역 전체가 이제 보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만 5개의 주요 보험사가 이 지역에서 철수했고 남아있는 보험사들도 신규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보험 중개사인 톰 마틴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의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정작 이에 대한 보호망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대피소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한숨 소리. 저는 이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바로 얼마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대피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저는 추가 대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를 오가며 안전한 대피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서 한 특이한 광경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 서장님, 저 구역은 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 건가요? 위성 지도를 보니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와중에도 한 구역만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의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한인타운은 자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서 상황실에서 만난 김도연 소방서장의 설명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별 건물마다 실시간 화재 감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는 한인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모두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도 한인타운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달 재난 대비 훈련을 합니다. 오늘도 그저 그 훈련 중 하나일 뿐이죠. 한인타운 통합관제센터의 박민수 센터장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내와 설계가 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불씨 차단을 위한 자동 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창문은 모두 방화 유리로 교체되어 있었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인 특유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박 센터장의 말씀대로였어요.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한인타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수치부터 스프링클러 작동 상태, 각 건물의 내부 온도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성은 이번 산불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곳이 보여준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 지하 주차장을 긴급 대피소로 개조하는 중입니다.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인회 이상철 회장은 분주히 전화를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상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피해 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건물주들의 태도였습니다. 임대료나 관리비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지요. 한인타운 상인회 나경희 회장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안전 시스템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재난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토록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공동체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인회관으로 향하던 중 저는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대피 행렬인가 했지요. 하지만 차량들은 모두 한인회관을 향해 구호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마스크만 해도 8,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KM 마스크는 산불 피해에 특화된 고성능 마스크들이에요. 한인회관에서 만난 박영신 봉사단장의 설명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인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물품의 질이었습니다. 한국산 고급 담요가 100여 개나 쌓여 있었고 정성스레 포장된 도시락과 컵라면, 생수까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폭동 때 우리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는지 잘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김영호 한인회장의 말씀에서 저는 깊은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 폭동 당시 한인들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겪었기에 이번에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인회관 지하 주차장은 이미 대규모 구호센터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대피소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도시락 드셔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겁니다. 16살 소녀 민지가 대피소의 노인께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나눔 정신이 2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성 어디서 본 적이 없네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반찬이 무려 5가지나 있더군요. 대피소에서 만난 마이클 브라운 씨는 감동적인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저녁에는 한국식 컵라면으로 야식까지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컵라면이 너무 매워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매운맛이 기다려질 정도랍니다. 이상하게 먹고 나면 힘이 나요.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인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물품들이 소방서로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시다니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게다가 모든 분들이 너무나 겸손하셔서 더 감동입니다. 현장 소방관 대장 마이크 존슨의 말씀처럼 한인들의 도움은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회에서도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800여 개를 긴급히 전달했고 담요와 생필품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한인사회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줘야죠.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최영미 씨는 매일 100인분의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가게 운영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은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냐는 제 물음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밥 한 끼로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이 되자 한인회관 앞에는 또 다른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배달하러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원봉사자들의 말처럼 이들에게 나눔은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들이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윌슨 담당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한인타운 대피소를 점검하던 중 제 보좌관이 한 식당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는 특이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친 소방관들과 대피 주민들을 위한 식사 선결제 받습니다. 한인 식당 주인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에서 시작된 선결제 문화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미리 식사값을 내고 가면 그 식사를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식사 100인분을 결제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뉴욕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놀라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한인타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생필품 선결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선결제 식사가 3,000인분을 넘었습니다. 생필품 선결제 금액도 $50,000를 넘어섰고요. 한인회 관계자의 말씀처럼 이 운동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현장에서 지친 소방관들 50명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저희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의 말씀에서 진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선결제된 식사를 받아가는 분들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따뜻한 위로를 받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윌슨 담당관님, 이건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재난 구호 매뉴얼에도 이런 민간 자원 활용 방안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제 보좌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구호 물품은 규격화되어 있어 때론 경직될 수 있는데 이런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그 빈틈을 훌륭히 메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한인 식당들의 정성이었습니다. 선결제로 구매된 식사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영웅들이에요.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이 정도 정성은 당연한 거죠.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영자 씨는 소방관들을 위해 특별히 매운맛을 조절한 김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며 김치도 넉넉히 담아주셨습니다. 선결제 운동은 곧 다른 형태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한인 세탁소에서는 소방관들의 유니폼을 무료로 세탁해주기 시작했고 한의원에서는 지친 구조대원들을 위한 무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한인회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운동은 단순한 식사 대접을 넘어 전국적인 나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를 통해 선결제가 이어졌고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주류 사회에서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선결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애틀에서 상황실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식당에서 또다시 선결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온정의 손길은 결코 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윌슨 담당관님, 한인 자원봉사자분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적응이 되지 않는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화가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 보좌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우리 정부 조직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움직입니다. 반면 한인들은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지원을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번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길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보좌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인들의 발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만난 한 한인 원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설명으로는 한국의 빠른 발전 뒤에는 이런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빠른 대응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소방서 현장 책임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수많은 이재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겐 분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대응과 한인사회의 빠른 민간 지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형태의 재난 구호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대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한인사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때로는 너무 급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문화가 실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UCLA 기후변화연구소의 제임스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의 평균 기온은 2도 상승했고 강수량은 3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 시즌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1년 내내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재난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불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근교 산림 지대의 정기적인 관리, 내화성 건축 자재 사용 의무화, 그리고 지역 사회별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재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한인사회가 보여준 것처럼 준비된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